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 다음에 다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가 않죠.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장을 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휴장일 때 미증시는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았지만 여기가 보면은 월요일이고 여기가 화요일 쭉 올라가다가 우리가 목표로 했던 1차 상승 밴드가 이 1년선, 이 파란색 1년선 근방이죠. 일단 우리가 목표했던 그 근방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에는 십자 도지로 보합 수준이 되었고 지난밤 화요일에는 5선을 이탈 십자 도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장 같은 경우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있는 이 밴드, 여기가 2차 목표 밴드였죠. 2차 목표 밴드 하방에서 저항받고 돌파하니까 위까지는 쉽게 갈 것이다. 쉽게 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여기에 머물면서 지난주에는 눈치 장세를 보였죠. 그리고 주봉상 십자 도지를 만들어줬고, 그러면 주봉상 십자 도지 상방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생기는 게 기술적 분석이 되겠고, 그죠? 일봉상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밴드 돌파하니까 자, 우리가 여기를 돌파하면은 3차 목표를 이제 전고점대로 봤었죠, 그죠? 그래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 일단 오늘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전고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만들어줬다. 자, 벌써 1차 목표, 2차 목표까지 갔어요. 상승할 만큼 상승해주고 있고 충분히 큰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자, 2차에서 3차까지는 이제는 우리는 보너스로 보자.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은 여기 밑에서 부려야 되겠죠?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자, 밑에서는 주식 비중을 70%, 80%, 90%로 가져갔다면 사람마다 뭐 7, 8, 9 다르겠죠? 자, 이제 2차 밴드 돌파하고 3차 밴드까지 갈지 안 갈지는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전고점대까지 추세 상방까지 간다 한들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 지금 80% 가지고 있으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77, 73, 60, 65, 60, 55, 49, 40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조금 챙겨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죠? 다시 지금부터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자, 오를 만큼 올랐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보너스 구간으로 보고 점점 줄여나가는 안전을 택해보자. 저도 지금 주식 비중이 70% 정도 있는데 여기까지 30이든 40이든 일주일, 2주일, 3주일을 두고 하루에 1, 2%라도 비중을 줄여나가 볼까 합니다. 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장기간에 머물렀던 곳을 돌파, 2차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3차 저항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자, 코스닥은 조정을 크게 받으면 밴드 하방 저항받고 20선까지 내려갈 수가 있지만 지금 워낙 국장이 강하기 때문에 살짝만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캡 하방 부분 여기에 매물대를 지켜내주고 빨리 5선을 돌파하면은 다시 이 밴드 상단까지 트라이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오늘까지는 여기를 지켜내주고 5선을 살짝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상반기는 미장보다 국장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미장이 이탈했지만 국장이 오늘 상승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지금 시장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은 아무래도 관세잖아요. 트럼프 관세. 근데 이 관세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과의 관세가 잘 되면은 큰 호재가 되고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삐끗거리면은 큰 악재로 될 수 있는 지금은 그 시장이다. 자, 그런데 밤사이에 미국, 중국 관세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장 상승의 힘이 보태진 거죠. 자, 미국은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계속해서 실적 나오고 있는 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3월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 적자가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소비력이 엄청나서 적자가 된 거냐? 그게 아니라 관세를 앞두고 미리 해외에서 필요한 것들을 샀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나왔는데 실제 관세 효과가 나오는 4월, 5월 발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적자 폭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밤 새벽 3시에 FOMC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동결로 갈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파월의 입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비둘기 매파적인 얘기,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 요런 얘기들 다 좋은데 각종 지표도 다 중요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관세다. 자, 관세 전쟁, 미국, 중국 이번 주 스위스에서 회담, 무역 현안 논의, 요게 이제 호재로 작용이 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스콧 베센트예요. 미 재무부 장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만나 양국 간 무역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양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이후 이와 관련해 이루어지는 첫 공식 대화다.
베센트 장관은 경제 안보는 국가 안보라면서 미국의 이익을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제 경제 시스템의 균형을 재조정해 나가는 데 있어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자, 중국 정부도 7일 오전 미국과의 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를 했고 중국 경제 실세인 허리평 국무원 부총리가 회의에 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대화에서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전제를 재차 내세웠다. 중국이. 상무부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싸우든 대화를 하든 중국은 자신의 발전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결심에 변함이 없고 어떤 대화와 협상도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 상호 이익의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은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죠. 아무래도 대외적인 것보다는 국내 정치적으로 시진핑의 위상을, 중국의 위상을 드높여야 중국 인민들이 좋아할 거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심지어 대화를 빙자해 협박과 위협을 계속하려 한다면 중국은 절대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대화는 한다지만 자존심은 계속 굽히지 않고 있죠. 그죠? 당장은 지금 이게 호재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공부를 해봤죠. 트럼프 1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18년 3월에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6월에서 9월까지 관세부가 협상 시도를 했지만 휴전 합의까지 했지만 5월에 협상 결렬, 관세 추가 또 인상하면서 증시가 폭락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진짜 합의가 됐었죠. 자, 지금 보면은 미국, 일본 관세 협상 난항, 미국 상호 관세 추가 분 철폐 거부. 자, 미국과 일본은 친하고 최우방국들인데도 불구하고 관세 협상이 쉽지는 않다 이게.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중국과 뭐 한 번 만나가지고 바로 뭐 잘 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죠? 뭐 처음에는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두 번째 만나고 세 번째 만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아예 몰라 그냥 결발 다음 얘기해. 다시 원점으로 갔다가 뭐 6개월 뒤에 다시 만나서 원점으로 갔다가 1년 6개월 뒤에 다시 만나서 이제는 합의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둘이 만나는 게 호재가 되면서 증시 추가 상승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지만 미래는 모른다. 뭐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남은 시간 보면은 지금부터 안전하게 팔아나가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올라간다면은 남은 물량으로 보너스로 보는 것이 안전하겠고요. 미증시로 본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전고점 돌파하고 올라가는 부분은 제 카톡이에요. 죄송합니다. 카톡이 쉽게 좀 들어가 있으라니까. 보너스로 보는 것이 좋겠고요. 미국 지수 ETF 제가 이쪽에서 샀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금요일에 이 근방까지 왔을 때 일단 10% 정도 팔았고 또 계속해서 분위기 보면서 살짝 시세 차익을 얻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2주 내에 의약품 관세 발표를 했는데 이러면서 국장의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 하락을 보여줬었죠. 이것이 2주 내에 실제로 발표가 되는지. 자, 지난주에 트럼프가 외국산 영화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 했는데 주말간에 취소를 했거든요. 이게 또 취소가 된다면 뭐 다시 반등할 수가 있겠고 진짜 한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조정이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참고로 해보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요거 한번 팔로우를 해보셔라. 인도 파키스탄 지금 분쟁이 있는데 실제로 공습이 되는지를 한번 추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도가 파키스탄에 공습을 했어요. 뭐 사망자도 나왔고. 자, 그런데 파키스탄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요. 파키스탄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뭐 사과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이번 테러 다음에 파키스탄이 바로 나와가지고 우려하는 관계 없다고 바로 해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파키스탄은 지금 전쟁을 하고 싶지 않다. 자, 인도도 전 세계가 지금 모두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혼자 뭐 전쟁을 하기에는 여의치 않고 또 인도의 최대 적이 중국이잖아요. 중국 바로 밑에서 전쟁하는 거 또 전략 노출하는 거 그것도 뭐 부담스럽고 여기서 더 확전돼서 전면전으로 갈 확률은 낮지만 확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좀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확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이러다가 말 것 같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국장도 오늘 상승해줬고 인도 증시도 뭐 조용해요. 그리고 국장에 중요한 영향력 있는 뉴스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18일 그러니까 대선 다음으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었죠.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주가 오늘 급 반등을 해줬다. 자, 지난주에 여기 말씀을 드렸어요. 또 기회에 오는 정책주, 이재명 정책주를 말씀을 드린 거죠. 이재명 정책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K, 엔비디아 이렇게 큰 조정을 받고 여기 지난주였고 뭐 지역화폐, 웹캐시 지난주였고 지역화폐 코나아이 급락이 나왔었고 그죠?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기회가 또 오고 있다고. 지금은 대선 테마 장세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멤버십 채팅방에도 이재명 정책주 조정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나오기 전에 텔레그램에 말씀을 드린 거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언제든 급반등 가능한 것이 이재명 정책 테마이다. K-엔비디아, 에너지 고속도로, 스마트팜, 태양광, 풍력, 탄소세 등 정리를 잘하고 주요 종목은 지지라인, 저항라인 체크를 잘 해두셔라. 오늘 이재명 정책주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자, 6월 초에 대선이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정책 테마주들은 순환매,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이번 5월에 꼭 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 먼저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은 상승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 지켜주고 돌파한 부분을 조정받고 난 다음 다시 여기를 지켜내주고 다시 상승, 요런 박스권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자, 여기 상단 돌파 이탈 보면 되겠고, 지금 20선 지지 중입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는 지난밤에 이렇게 5선 이탈했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은 오후 4시 반인데 4시 반 현재는 양봉으로 다시 5선 돌파 중이에요. 요것이 유지가 된다면 미증시 다시 5선 돌파를 하겠죠. 그죠? 밀렸을 때는 요 갭 부분 이탈하면은 추가 하락 20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5선 돌파하면은 다시 추가 상승 1년선과 전고점까지 다시 재트라이로 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가이드 잡으면 되겠죠. 국장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단단하게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좀 강력한 만큼 여기를 깨버리면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조정을 받는다면은 다시 이 밴드 상단을 지켜내주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은 바로 위에 있는 라운드 피겨 2600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 2600포인트에서 저항 여부 체크해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댓글은 감사드리고 또 다 읽어봅니다. 댓글하고 좋아요 무료입니다.